거실, 작은 방, 큰 방이고요. 전반적으로 베이지 톤이고 바닥이 참 좋네요. 장판이 아니고 강화마루예요. 1층에서 찍은 건데 참 한적하니 좋네요. 사생활 보호를 좀 해야겠어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방이 삼각 구도로 되어 있는 주택도 있고요. 여기가 식탁 자리죠. 작은 것도 있어요. 39형의 주방입니다.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헬스장 있고요. 정문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로 대로가 있어요. 편도 4차선이에요. 진짜 대로죠.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공고가 나는 국민임대주택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자 모집이라고 쓰여있죠. 거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되시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이라고 쓰고 예비 입주자 모집이라고 읽습니다.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가에 바로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30년을 다 채워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거주하시고 이사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정도까지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총 1614세대를 모집합니다. 우선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레미안 포레입니다. 49형이에요.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과 피아노 학원 등등이 있습니다. 1, 2분 정도 걸어 나오면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레미안 포레입니다. 이렇게 대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스센터가 단지 내에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46형 침실 2개,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어져 있고요. 욕실, 화장실 1개 있습니다. 거실, 작은 방, 큰 방이고요. 전반적으로 베이지 톤이고 바닥이 참 좋네요. 장판이 아니고 강화마루예요. 요 옆에는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공고 났어요. 49형뿐만 아니라 59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넓어집니다. 1층에서 찍은 건데 참 한적하니 좋네요. 사생활 보호를 좀 해야겠어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방이 삼각 구도로 되어 있는 주택도 있고요. 여기가 식탁 자리죠.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단지 말고도 산책하기 참 좋겠어요. 산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특히 존투 운동이라고 해서 천천히 달리는 운동이 유행인데요. 이렇게 단지에도 있고 공원도 있으면 건강을 챙기는 게 아주 좋겠죠. 건강과 마음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주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있겠어요. 송파구 위례 포레샤인 23단지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주 많이 보여요. 신도시답게 널찍널찍합니다. 정문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로 대로가 있어요. 편도 4차선이에요. 진짜 대로죠.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헬스장 있고요. 39형은 침실 1개, 거실과 주방이 넓게 있는 구조예요. 방 2개 있는 곳보다 더 넓게 쓸 수 있지만 1인 가구에 딱 좋을 집이네요. 49형은 방 2개,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의 느낌은 이렇게 연한 베이지색이에요. 화사하고 막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화장실에는 욕실 칸막이가 있어요. 물 튀기지 않아서 너무 좋죠. 총 1614세대를 모집합니다. 공가 입주자 303세대, 예비 입주자 1311세대. 그런데 여기 공가 입주자는요,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면 이번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에요. 강동권역, 강일지구 59형, 고덕 온비치 29형, 마곡지구 49형 등등이 그런 거예요. 은평 1지구 59형은 공가 입주자를 24세대나 뽑아요. 여기 엄청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신청 자격 안내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성년자가 신청하셔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내 부모, 내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 또 자녀의 배우자까지입니다. 이렇게 위, 아래, 직계, 존, 비속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반계라고 말하죠. 형제, 자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수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집을 소유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분양권 당첨도 안 되십니다. 분양권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 사실만으로도 소유로 간주하니까 분양 청약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신청하세요. 39형과 49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 59형 신청하시는 분들은 70% 이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받는 거잖아요. 요런 걸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기초노령연금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포함됩니다.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이 자동차가액은요, 시세가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확인은 하실 수 있는 건데요.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보험개발원이 더 작게 매겨지더라고요. 보통 K7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신청 기준이기도 하지만요. 재계약할 때의 소득자산 적용 기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면 첫 2년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거의 동결일 거예요. 그런데 4년 두 번째 계약하실 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5% 이하의 금액으로 오르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도에 의해서 5%가 아니고 그 5% 이하로 금액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15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한 6천 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전에 재계약 시점에서 우리의 소득 자산 조사를 합니다. 그때 소득이 이 기준에서 50% 초과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4인 가구라고 치면 여기 428만 9,044원이 기준이잖아요. 여기 1.5배, 643만 5,660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할증이 붙어요. 그리고 이 640만 원을 넘었다고 해도 한 번 재계약은 가능해요. 너무 좋죠? 이 공공성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2회차 계약을 할 때는 퇴거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수급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탈수급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재계약은 수급 요건이랑 상관이 없고 이렇게 소득 자산 요건만 맞으시면 돼요. 탈수급 하셔도 소득 자산 요건만 맞으시면 충분히 30년 동안 거주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그 계약이 끝날 때 나가셔야 해요.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자동차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K7 정도의 국산차로 좋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국산차 많이 애용해주세요. 선정 방법 안내입니다. 39형, 49형 신청하시는 분들은 1순위 그 단지가 있는 자치구와 근처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그 단지가 있는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신청했는데 근접 자치구에 사시는 분들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국민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2순위 신청자였는데 이번에 구로구 서초구는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들을 먼저 선정하고 배점을 통해서 배점이 높으신 분들을 선정합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부분이 여기서 보이죠. 하지만 1인 가구도 요즘에 많고 또 자녀 없는 중년 부부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게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임대주택으로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9형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역 요건이 없습니다. 서울시에만 살고 계신다면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시는 분들이 1순위십니다. 59형 역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사람들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배점, 동점이면 전산 추첨입니다. 주거 약자형 있죠?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보이시는 7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소득, 자산 요건, 순위 다 일반 공급과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데 선정 방법에서 미성년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65세 이상인데 혹은 장애인인데 수급자다 하시면 주거 약자형으로 신청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일반 공급 배점표 보시겠습니다. 신청자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3점, 부양가족수가 3인 이상이면 3점,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친절하게 최종 전입일 기간을 다 써줬네요. 만 19세 이후에 서울시에서 총거주한 기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전입신고한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과 1년 이상 살았으면 3점을 더 주고요.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청약저축 납입해체가 60회 이상이면 3점입니다. 청약저축은 2만원씩 넣고 횟수를 계속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깨나요? 내 사지를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요양병원비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가족 모두 따로따로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려요. 너무나 아쉽게도 사회취약계층에 속하신 분들, 수급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이 분들은 원래 4점이었는데 3점으로 떨어졌어요. 임대주택에서 배점 1점은 엄청 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분들과 65세 이상의 수급자분들은 주거약자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거약자형 배점표도 보시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청약저축 있죠.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2점의 가점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주거급여만 받고 있다 하시면 1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가점을 나눴어요. 여기서 점수가 같으면 무작위 전산 추첨. 그래서 아니 나는 분명히 커트라인 점수인데 왜 나는 안 되냐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가점제뿐만 아니라 추천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운이 따라줘야 해요. 운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계속 나올 때마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때 모집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임대주택을 다 신청 자격 요건이 된다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드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하면 되니까 신청을 많이 한다. 꼭 많이 하셔야 한다. 말씀드려요.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공고가 8월 20일 수요일에 났어요. 이 기간을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셔야 한다는 말이고요. 서류는 이 이후의 것들을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소득 자산을 다 보는 거예요. 1순위는 9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같이 받습니다. 방문 접수는 9월 3일부터 5일, 3, 4, 5일 3일간만 받는데요. 중증 장애인분들과 고령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방문 접수는 대기가 우선 너무 길어요. 최대한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각 지자체마다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2순위는 여기 이제 후순위라고 나오는데요. 9월 17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오전 9시에 후순위 신청을 받아요 라는 안내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야 신청 자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2순위는 그때 신청을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방문 청약 없고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대부분 2순위는 안 열립니다. 서류 대상자 발표는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이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알림이 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에, 계약은 2026년 3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입주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계약금은 20%입니다. 대부분 10%인데 국민임대주택은 20%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주택에 당첨이 됐다 하면 계약 시점까지 1천만 원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유효기간 없죠. 그런데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명부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2021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분들 이번에 대기 목록에 있어요. 그만큼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상당 기간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입주 대기자가 긴 여기 서초구 이런 데는 아마 내가 선정이 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겠구나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공고에는 한 세대에 한 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나와 배우자가 39형 하나, 59형 하나 이렇게 나눠서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돼요. 혹시나 당첨이 되면 모두 탈락이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배우자랑 따로 살아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따로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배우자는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여기 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국민임대주택에 살았던 이력만 보는 거예요. 국민임대주택에 재계약을 한 경우에만 감점인 거고,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건 감점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사기 등등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쓸주다 이메일 활용해주세요. 이메일 답변해드리기도 하지만 전화상담, 화상상담, 대면상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살고 계셔도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청약 막 깨시면 안 되고요. 저 구독 막 끊으시면 안 돼요. 계속 2만원씩 넣어주시고 계속 쓸주다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